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ARS 조사이긴 한데 굉장히 정당 투표 또 비례정당 투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물었고 굉장히 좀 정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 민주당의 공천 갈등, 개혁신당은 지금 당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 총선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휴일인 오늘 송은재TV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KSOI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44.3%, 민주당 37.2%였습니다. 7.1%포인트 차이입니다. 개혁신당 한국갤럽조사에서는 4%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번 이 여론조사에서는 6.6%였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 44.7%, 부정평가 5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받은 지지율 48%대 이제 거의 육박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지금 한동훈, 이재명이 자기 일을 참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한동훈 잘하고 있다 53%, 잘 못한다 40.7%였습니다. 52%까지 나온 게 있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53%. 반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한다 56.6%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지금 공천 작업이 잘못됐다. 이재명이 공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종석으로 대표가 되는 이 친문에 대해서 친문 쳐내기, 이게 너무나 거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이 준연동형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위성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좌파연합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그냥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입니다. 우파연합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좌파연합을 하게 되면 별의 별, 진보당, 정의당, 사회단체, 간첩단체까지 포함이 된다. 조국, 송영길 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고민이고, 이재명이 잘 못하고 있고 거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부분이 이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 46.3%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느냐, 45.9%였습니다. 이건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뒤집어진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한다, 야당을 지지한다를 떠나서 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뒤집어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 별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준연동형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를 하면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국민의힘 44.3, 민주당 35.9입니다.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 차이가 더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개혁신당이 7.5%였습니다. 그 다음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겠느냐. 국민의힘 43%, 민주당 30.3%였습니다.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정당 투표나 비례대표 투표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당은 민주당을 찍겠다가 35.9인데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30.3%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 차이가 어디로 갔을까?
개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개혁신당이 9.9%, 녹색정의당이 3.6%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당 투표보다 비례대표 투표가 더 높습니다. 개혁신당을 아직도 이 많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비례대표 정도는 지지해 줄 수 있다. 그게 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이 비례대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이 지지율이 분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중도층이다.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아니다. 중도층이다라고 하는 사람, 이 성향이 가장 중요해지는데 언제나 이 부분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을 묻게 되면 민주당 쪽이 높았습니다. 이제 이것도 뒤집어졌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38.6, 민주당 37.7입니다. 개혁신당이 좀 높습니다. 10.9입니다. 중도층도 뒤집어졌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국이 신당을 만든다, 출마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절하지 않다, 63.1이었습니다. 적절하다는 29.9%였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86세대 용퇴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86세대 물러나야 한다, 53.7,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26.3입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 운동권 세대 청산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 먹혀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천이 두 가지가 잘못되고 있다. 하나는 임종석으로 대표가 되는 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친문 세력을 쳐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거칠어지면 지금 임종석은 이제 중성동구를 양보할 수가 없다. 중성동구가 아니면 이제 뭐 자신이 집단 탈당을 비롯해서 결심을 하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종석을 쳐내는 과정에서 추미애를 또 등장을 시킵니다. 추미애와 임종석이 공방전을 벌이는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이게 이재명이 너무나 거칠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렀다. 이걸 지금 이제 와서 임종석을 어느 정도 앉는다 하더라도 이젠 그러면 추미애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섭섭하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측근들이 공천받을 자리가 없어진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 준연동형을 결정을 하면서 이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이 4년 전에 비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4년 전에도 정의당과 협상을 하면서 이 지역구를 얼마를 내놔라, 또 뭐 이 비례대표 순위, 앞순위를 달라, 이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례 위성정당 이 부분을 이재명이 이 좌파 전체 운동권 시위 세력 간첩 집단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이게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조정이 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조국으로 찢기고 송영길로 찢기고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이낙연과 이준석이 하고 있는 저 개혁신당으로도 많이 뺏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지율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국민의힘은 영남권 공천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남권 공천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은 뭐 험지도 없습니다. 이 부산 경남과 또 다른 부분이죠. 이 영남권 공천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에 공천 작업은 거의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깔끔한 공천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아주 공천 작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제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지금 공천 작업, 이 전체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느냐? 집단 탈당입니다. 이낙연에 이어서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난장판입니다. 이 개혁신당이 어떻게 되느냐? 개혁신당 안에서 이낙연과 이준석이 싸운다든지 갈등을 빚는다든지 뭐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냐, 민주당에서 주로 탈당하는 저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얼마나 합류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거기에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합류할 사람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 총선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냐. 지역구에서 또 이 비례대표 부분에서 제3당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제3자 구도가 만들어지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개혁신당이 중요할 뿐입니다. 개혁신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 불만을 가지고 또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측입니다. 이 김종민 최고위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 이낙연 측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낙연은 뒤로 빠지고 김종민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최고위를 통해서 모든 걸 민주적으로 잘 협의해 가자. 이준석이 하는 행태가 지금 독선적이다.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적인 것은요. 지금 공동대표가 되어 있는데 법정 대표는 이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낙연이 명예직이다 이렇게 깔보고 있죠. 그 다음 이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낙연이 맡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준석이 이낙연에게 걸려든 겁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이 합당 선언을 하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여론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서둘러서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법정 대표는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당명도 양보를 했습니다. 당명은 뭐 또 바꾼다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선대위가 중요합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자신이 맡았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냥 선대위원장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관리에서는 모두 자기가 정권을 쥐겠답니다. 그러면 당대표도 꽤 중요한데 이 법적인 당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이건 왜 양보를 했느냐? 이낙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빨리 이준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준석에게 양보한 부분입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의결을 하면 견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실력입니다. 이 법정 당대표라는 게 중요한 게 공천입니다. 지금 총선 국면에서 공천의 최고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공천에 있어서는 이게 실력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상당 부분과 호남은 이낙연이 모두 공천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준석으로서는 거기에 내놓을 만한 뭐 후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영남권입니다. 이준석이 그래도 영남권에 뭐 좀 후보들이 있다. 소위 지분이죠. 자기가 좀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이 손을 잡는 합류할 사람이 현재도 거의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지분은 있지만 자기가 내놓을 후보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자기가 내놓을 추천할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선에 있어서 실력입니다. 실제적으로 내놓을 중량감 있는 후보가 있느냐라는 대목이죠. 이준석은 그게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어제 주장한 것이 뭐 세 가지를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선거 국면에서 자기에게 홍보나 이 모든 선거 관리 전권을 달라라는 것인데 이미 이낙연이 그걸 예상을 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맞는 것으로 합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준석은 당대표직을 준 것입니다. 공동대표직을. 거기에서 이준석은 말려든 것이고 역시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실력입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을 잘 못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분탕질 이런 식의 정치 수준을 보이면서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뭐 이준석을 지지한 당원들도 탈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대표라는 사람이 요정이나 배복주의 정의당 출신들과 싸우는 이런 볼썽사나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 주변에 사람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서
이준석은 실력이 없어진다. 밑바닥을 보이게 된다. 이낙연 쪽으로 모두 모이게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저렇게 거칠게 친문 몰아내기를 하고 상당히 많은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세력이 이낙연 쪽으로 합류하게 될 것이고 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될 것이고 이 위성정당 부분도 송영길 따로 조국 따로 정의당 따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또 개혁신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면이 굉장히 이재명 민주당으로서는 어렵고 국민의힘 한동훈으로서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제 총선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과반 획득이 가능하다 170석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총선 전망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 압승하고 있다라고 하면 겸손하지 못하다. 또 압승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박빙의 승부다라고 하면 이 지지자들에게 자신감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망을 하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저런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냉정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는 여의도 연구원이고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입니다. 냉정하게 지금 박빙의 승부다. 130석을 전후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양당의 지금 냉정한 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총선까지는 많은 시일이 남아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승세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 이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 과반 획득도 가능하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박빙의 승부다. 국민의힘 한동훈이 승기를 잡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의 모양으로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의 움직임도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지금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하는 말은 이제 굳이 나가려면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이제 개혁신당을 나오게 되면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 측근들 외에는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필요한 것들은 이낙연으로서는 다 얻은 것입니다. 거의 다. 물론 앞으로도 그 이준석의 홍보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일부 이제 뭐 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개인의 홍보 효과 외에 이준석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합류하는 그런 조직 세력 이 부분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지금 판명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낙연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그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국민이 된다.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은 이낙연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일단 국민의힘과 한동훈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